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스토아적 삶의 권유, 자기 절제와 간헐적 결핍이 주는 의외의 행복, 마르코스 바스케스 지음, 레드스톤에서 펴낸 책입니다. 제0장, 삶의 개선을 위하여. 우리 삶의 질은 대개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생각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이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른다. 우리 머릿속에는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기관인 뇌가 있지만 우리는 뇌의 기능도 모른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신력을 사용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딴 생각이나 하다가 좌절한다. 또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역경을 만나면 참지 못해서 무릎을 꿇고 결국 포기한다. 그러나 다행히 훈련을 하면 정신력을 단련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책으로 정신력을 훈련할 것이다. 명확하게 생각하고 결단력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훈련을 할 것이며 그러한 훈련을 견디는 방법도 배울 것이다. 우리 몸 밖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먼저 몸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 몸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한다. 약한 정신으로는 절대 강한 몸을 만들지 못하니까. 이 책은 당신의 마음을 단련시킴으로써 당신의 몸도 개선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 이상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책은 매일 좋은 습관을 기르라는 단순한 지침을 담은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당신만의 삶의 철학을 갖도록 인도해 주는 책이기도 하다.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개발할 도구들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삶은 늘 명확성과 결단력, 그리고 훈련이 더해질 때 더욱 단순해진다. 특히 삶에 대한 생산적인 관점을 손에 쥐려면 아주 먼 옛날의 거인,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의 어깨에 올라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의 요람으로 여행하면서 당대 최고의 사상가들과 함께할 것이다. 세네카, 에픽테토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도 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서 직접 배울 것이다. 그들의 전략을 흡수하여 혼돈과 싸울 것이며 정신의 질서도 바르게 세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매우 다르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어차피 우리도 지금 여전히 두려움과 욕망, 분노, 불확실성, 주의 산만, 불안, 의지 부족 등 그 시대의 어려움들과 동일한 어려움들에 맞서 싸우고 있지 않은가? 스토아 철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법을 가르쳤다. 또한 역사책 속의 위대한 인물들과 종교적 흐름에도 영향을 주었다. 최근 수십 년간 스토아 철학은 뛰어난 운동선수, 군인, 대통령, 기업가 사이에서 들불처럼 퍼지면서 새로운 황금기를 경험하고 있다. 한편 과학도 최근 몇 년간 크게 발전했다. 수많은 연구가 변화를 촉진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전략의 실마리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여러 유형의 치료법에서 입증된 다양한 도구들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고전 철학과 현대 심리학의 조합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강력한 정신적 무기이며 또한 당신도 이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쯤에서 이 책의 목적이자 당신이 얻게 될 가치가 어떤 것인지 정리해보자. 이는 다음과 같다. 더 명확해지고 덜 두려워하기. 목적은 더욱 분명하고 덜 무기력해지기. 더 집중하고 덜 산만해지기. 마음을 더욱 다스리고 감정적인 반응 덜하기. 더 감사하고 덜 분노하기. 바꿀 수 있는 일은 더 열심히 하고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덜 불안해하기. 주인공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더욱 줄이기.
더 용기를 갖고 덜 후회하기, 더 인정하고 덜 걱정하기. 한마디로 이 책은 당신이 고통을 덜 받으면서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 삶의 철학, 스토아 거장들을 추억하며. 우리 중 대다수는 자기 삶의 철학이 없다. 일시적 쾌락을 쫓고 불편한 건 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또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눈앞의 이익에 끌려가 그의 노예로 전락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일까? 같은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면 온갖 변명을 늘어놓는다. 철학이 없는 삶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과 같다. 우리를 이끌어줄 마음속 나침반이 없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날아갈 것이다. 이른바 사회적 가치와 열망 같은 것도 의구심 한번 안 갖고서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자기만의 철학을 세우고 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도 깨우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감수하는 현실의 불편함을 견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불확실한 시기에 당신을 인도해 줄 것이고 역경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만의 철학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안다.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렇다면 맨 땅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시간이 내준 실험을 성공적으로 패스한 철학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설명했듯이 스토아 철학은 훌륭한 출발점이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선택지들도 있다. 일부 사람들이 의지하는 불교와 같은 동양 철학 같은 거 말이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동양 철학 등에도 스토아 철학과 비슷한 특징들이 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은 스토아 철학이 좀 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다. 스토아 학파는 스토원에 들어가서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명상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스토아 학파는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상인, 상원의원, 운동선수, 황제도 있었다. 스토아 철학을 정신의 운영책으로 삼았던 그들은 이를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적용하려고 했었다. 생각을 하기보다 행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노예였던 에픽테토스가 이것을 삶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스토아 학파의 원칙은 궁전은 물론 감옥에서도 적용되었다. 각설하고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리고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사용하되 꼭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 이 책의 내용 중 공감이 되는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면 된다. 책의 내용과 구조. 이 책은 크게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스토아 학파의 원칙을 검토하면서 시작한다. 스토아 학파의 원칙을 전체적으로 훑은 다음에는 3가지 기본 단계인 명확한 시각화, 결단력 있는 행동, 훈련 견디기 등을 살핀다. 끝으로 스토아 학파에서 실행하라고 자주 권하는 몇 가지 기술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일종의 정신적 무기들을 살펴볼 것이다. 미리 말해두는데 스토아의 철학들을 다루는 제1장의 도입 부분은 아주 약간 지루할 수 있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오래 걸리지 않는다. 곧 당신은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 기대감을 갖고 출발해보자. 제3장. 말이 아닌 결단력 있는 행동. 명확한 비전으로 무장하고 나면 의도에서 행동으로 이동하면서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 장에서는 스스로 더 잘 정리하면서 해야 할 일을 불필요하게 미루는 지연 행동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얻을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철학이 더 많은 행동과 더 적은 말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발전할 조짐이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스토아적 원칙을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그 원칙을 실천하는 능력이다. 당신의 몸은 훈련이나 영양에 관한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그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개선될 것이다. 시간을 대하는 자세. 시간은 삶의 원재료이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든 빨리 고갈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놀라운 일을 성취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24시간을 살면서 그 일을 해냈다. 우리는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일에 시간을 들일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변화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거의 늘 다른 일을 멈춘다는 걸 의미한다. 다행히도 우리가 하는 일 중 대부분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다. 불필요한 걸 제거하면 우리에겐 본질적인 것이 남는다. 궁극적 목표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스토아파에서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고 그들은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쉽게 낭비하는지에 놀랐다. 스토아파는 우리가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시간을 무모하게 낭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영원히 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재산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네카는 시간의 대가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훈련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남은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 시간을 얻기 위해 기꺼이 돈을 내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제안했다. 측정할 수 없는 대상을 관리하는 건 어려우므로 세네카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록할 걸 제안했다. 이전 장 명확한 시각화에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정했다. 이제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살펴보고 가치 있는 일에 정말로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저 시간의 가치만 생각해봐도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고 시간으로 그걸 지불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면에 스토아적 시간관리 접근 방식은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우리 계획표에 더 많은 걸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삶의 목표는 모든 이메일에 답장하거나 모든 할 일 목록을 지워나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을 상품화해서는 안 되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시간이 없는가? 시간 부족은 건강 개선에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이다. 나는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은 스토아 학파가 우리에게 경고한 망상 중 하나이다. 즉,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막연한 첫 느낌이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기지 말고 이 느낌을 탐구하고 가능한 다른 해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는 시간이 없다라는 느낌을 인정하면 피해의식이 커질 수 있다.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대부분은 실제로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시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루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라.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가? 텔레비전은 몇 시간이나 보는가? 사교 행사에는 몇 시간을 들이는가?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당신을 피해자에서 주인공으로 만든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에 통제 이분법을 적용하라. 하루에 8시간 일해야 한다거나 대학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이 변경할 수 없는 일들에 투입되는 시간을 평가해보라.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지 분석하라. 예를 들어 출근길이나 이동 중에 팟캐스트를 듣는 시간처럼 죽은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할 방법을 생각해보라. 또 더 많이 걷고 계단을 이용하면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건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행동이 아니다. 또한 주말에 어떤 여가 활동을 하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목표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는가? 여가 활동을 당신의 가치관에 맞추기 위해 바꾸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건강을 개선하기보다 여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의 문제는 시간 부족이 아니라 결심이 부족해서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위임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분석해보라. 만일 집 청소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의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건강 개선에 쏟을 수도 있다. 이보다 더 나은 투자는 없다고 확신한다. 반면에 계속 일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면 문제가 시간 부족이라기보다 과도한 목표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더 집중할 부분을 정해야 한다. 집중과 주의력. 오늘날 생산성의 집중은 거의 항상 더 많은 일을 하려는 노력에 기반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획표에 있는 모든 빈칸을 새로운 작업으로 가득 채운다. 이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모든 일상 업무에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일의 가치와 상관없이 어떤 행동이든 완료하면 만족감을 느낀다. 힘을 나누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경우 파레토 법칙을 적용해서 시간 대부분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에 쏟아야 한다. 문제는 시간 부족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부족이다. 이익이 별로 안 남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영향력이 큰 활동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거의 남지 않는다. 만일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검토해보라. 다른 할 일이 많으면 우선순위를 정하라. 지금은 가장 중요한 두세 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일반적이고 사소한 일보다 몇 가지 중요한 일을 잘하는 게 더 낫다. 스트레스의 또 다른 원인은 주의력 분산이다. 그 결과 우리는 산만함의 희생자가 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가치가 낮은 활동들에 계속 주의를 빼앗긴다.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건 보호하면서 자신의 주의력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신의 주의력이 매우 중요하기에 많은 기업이 그걸 위해 경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쏟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공짜로 넷플릭스나 인스타그램 같은 기업들에 주의를 쏟는지 자문해야 한다. 당신의 주의력은 제한적이기에 수백 개의 관련 없는 것들에 주의력을 분배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에는 주의력을 쏟지 못하게 된다. 주의력 집중은 효과적 행동의 기초이다. 따라서 주의력을 분산하면 행동 능력이 떨어진다. 에픽테토스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했다. 주의력을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물론 이것은 수사적 질문이고 대답은 분명하다. 주의력은 행동을 향상시키고 주의력 부족은 행동을 저하시킨다.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주의력을 온전히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의 감정을 자세히 살피고 적절한 반응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소케, 집중이라는 개념은 행동할 때도 중요하다. 우리는 현재 하고 있는 행동,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 주의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줄여나가라는 뜻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